지금 이 순간 비트코인을 팔고 싶은 마음이 단 한 번이라도 쓰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지금 시장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란요, 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1억 3천만 원 부근에서 지루한 행보스를 반복하고 있죠.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이른바 트럼프 관세 쇼크 이후로 계속 흘러내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미 심적으로 많이 꺾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더 버티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투자 심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 내부 데이터를 한 개씩 들여다보시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는 거. 현재 미국 연준안에서는 서로 정반대 방향을 향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선물 시장에서는 역대급 레버리지 청소가 끝나가고 있고요. 온체인에서는 고래랑 중장기 자금이 조용하게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표면은 공포인데 그 바닥에서는 그 다음 유동성 장세의 설계도가 이미 깔리고 있는 상황. 이번 영상의 핵심은 지금 이런 공포의 구간들이 진짜 붕괴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그 다음 대세 상승장을 위한 마지막 준비 구간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 미국 연준 FOMC, 그리고 선물과 온체인 데이터, 고래 매집 데이터, 그리고 계절성까지도 전부 다 엮어가지고 차근차근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4년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 이후에 2025년 상반기까지 비트코인은 12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역대 최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 분위기는 이제는 비트코인이 기본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들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지난 10월 10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소프트웨어랑 중요 수입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언급을 하면서 이거 미중 관세 전쟁 다시 터지는 거 아니냐, 일단은 글로벌 위험자산 전체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발언 이후에 이틀 만에 11만 7천 달러에서 10만 3천 달러까지 미끄러졌고요.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8만 달러 중반에서 9만 달러 초반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지루한 약세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고점이 붕괴됐다, 추세 끝났다, 앞으로 더 크게 하락할 거다, 이런 공포 심리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요, 단순하게 가격이 빠졌다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 정리됐는지 여부겠죠. 11월 23일 선물시장의 미유지약정, 즉 OI가 비트코인 기준으로 약 130만 개 규모까지 한 방에 증발이 됐습니다. 이 단순하게 몇 개의 포지션이 정리된 수준이 아니라요, 이번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 털기가 한 번에 진행이 된 날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20만 달러 간다, 이런 식으로 빛을 내서까지 롱을 잡은 포지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가격을 조금만 아래로 당겨도 연쇄 청산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이번 11월 달의 급감이 이 과열된 레버리지가 거의 통째로 정리된 사건이라는 거고, 고름이 한 방에 터져나간 셈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청산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큰손들이 설계하고 있는 알고리즘 플러시에 가까운 움직임이겠습니다. 이 유동성이 얇아진 구간에 대량 매도 주문을 집어넣어서 가격을 순간적으로 떨구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손절하는 물량들 바닥에서 주워 담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트럼프 발언 직후에 1차 충격이 첫 번째 설거지였다면, 지난 11월 23일 미결제 약정 붕괴가 그 남은 찌꺼기까지 전부 다 털어낸 이 두 번째 확인 사살에 가까운 단계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런 과정을 딱 거치고 나서 시장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 레버리지가 빠져나가면서 현재 비트코인은 현물 주도 시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이 빛으로 만들었던 인위적인 상승들이 아니라 실제 현금을 들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기 변동성은 줄어들고요, 대신에 위쪽 저항이 얇아지기 때문에 한번 방향성이 정해지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미국 연준이 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다시 한번 매파로 돌아서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사이클의 핵심 포인트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전 상태인데요. 다가오는 12월 달 FOMC를 앞두고 이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는 쪽이 6명이고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쪽이 5명입니다. 숫자만 보면 금리 동결이 우세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딱 한 사람, 바로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인데요. 과거에도 연준 의장은 이 위원들의 표를 일일이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고용지표는 완전히 둔화되고 있고 물가지표는 여전히 완전히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게 파월의 입장에서 경기 연착륙이라는 이런 역사에서 몇 번 나오지도 않았었던 어려운 미션들을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여기에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그림자까지도 하나 겹쳐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 이사로 앉아 있는 스티븐 미란이라는 인물은요, 금리를 더 과감하게 내려서 경제 성장을 더 자극해야 된다, 이런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과거 회의에서는요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아니라
0.5%포인트 과감하게 B컷 인하를 주장했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개인 의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저금리로 가야 된다라는 이 트럼프식 경제 철학을 대변하는 입장에 가깝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파월이 매파 쪽 손을 들어주고 만약에 금리 동결을 선택하면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정치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겁니다. 연준이 경기를 죽이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겠죠. 이에 따른 독립성 논란까지도 한꺼번에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파월이 굳이 그 리스크를 떠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간 지점, 다시 말해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라는 타협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겠죠. 표로는 6대5로서 매파가 우세하지만 이 실제 결과는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또 5명이 6명 쪽으로 될 수가 있는 거고, 혹은 6명이 5명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구조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시장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연준 안에서 현재 싸움이 심하다, 이 불확실성이 강력하다, 위험하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내전은 오히려 미국 연준의장 파월이 시장 친화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명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반대로 이렇게 심한데도 결국에 나는 경기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메시지가 한 번 시장에 찍히는 순간 그때부터 단순한 0.25% 인하가 아니라 파월 풋의 부활로서 읽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다시 던져드려 보자면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은 괜찮은 자리인지 아닌지, 여기서 온트레인 데이터는 비교적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두 개의 거대한 벽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래쪽으로는 82,000달러 구간, 82만 5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매집되어 있는 거대한 지지벽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래들이 이 밑으로는 절대 못 내려간다라고 합의하고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 가깝다라는 거고, 실제로 11월달 조정장에서도 가격이 8만 6천 달러 부근에서 멈췄던 이유, 바로 이런 구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위쪽으로는 약 10만 9,500달러 근처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수가가 몰려 있습니다.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따라 들어갔다가 물린 개미들이 가득한 구간인데요. 이 자리에 가격이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전 오면 그냥 팔고 나가야겠다, 이런 심리들이 매도세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가 있다는 거고,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서는 고래가 방어하고 있고요. 그 위쪽에서는 개미가 탈출을 준비하는 이런 특이한 샌드위치형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조용히 바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 OTC 데스크, 기관들이 장외에서 사고 파는 물량이 2021년 9월 약 55만 개 수준에서 지금은 14만 5천 개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고, 이 말은 정말 단순합니다. 이 거래소 밖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큰 손들이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하락장 세일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겉보기 수요라는 지표를 보면요, 신규 채굴 물량과 1년 이상 움직이지 않던 코인이 얼마나 다시 움직이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값이 플러스라는 거는 이 시장에 풀리는 공급보다 누군가가 사서 잠가버리는 양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온체인에서는 약 16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누적 매수가 됐고요. 단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는 축적지갑에만 5만 개가 더 들어갔습니다. 가격 하락이 수요가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이라는 말이겠죠. 현물 ETF 자금 흐름도 겉과 속이 다른데요. 11월달 중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약 5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은 이제 기관도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은 일부 단기 헤지펀드성 자금들이 빠져나갈 때 그 한편에서는 국부펀드랑 연기금 같은 이 초장기 자금들이 비트코인의 3배 수준까지 늘려가는 모습들이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가격만 보고 기관도 떠난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안쪽에서 돌아가는 판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계절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12월 달은 항상 조용하지 않았었죠. 과거의 어느 해에서는 2만 달러를 찍고 조정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었고, 다른 해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불정이 열리는 본격 출발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반감기 이후에 다음해 연말의 패턴을 보면요, 11월 달에 한번 크게 흔들고 12월 달에 말아 올리는 구조가 자주 반복이 됐었다라는 거. 지금 2025년 11월 달의 흐름은 과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였던 시기랑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11월 말에 한번 크게 흔들고 공포를 극대화시켜서 개미 털고 난 다음에 12월 달부터 이른바 산타랠리라는 이름으로써 거대한 유동성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돌아오는 흐름인데요.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12월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들의 보너스가 결정되는 달이에요. 연말 성과 보여주기 위해서 올해 잘 오른 자산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두고 싶어 합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성과 상위권에 있는 자산이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전혀 없다라거나 비중이 너무 적으면 왜 비트코인을 더 담지 못했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11월 달에 이 공포의 폭락장은 오히려 이들한테 부담이 아니라 역대급 기회, 한마디로 싸게 담을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 12월 11일 새벽 4시에 FOMC에서 금리 인하가 확정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런 자금들은 단순한 연말 장식이 아니라요, 2026년 이 유동성 장세를 선점하고자 하는 공격적인 베팅 성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지금 저렴하게 담아가지고 내년 상승 랠리의 과실을 먼저 가져가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결국에 정리해보면 지금 시장은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점점 완화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시장 수급은 레버리지가 전부 다 털려가지고 가벼워졌고, 투자 심리가 과도하게 얼어붙어 있는 상황, 공포 장세라는 거예요. 이 연준 안에서는요, 파월과 미국 완화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을 대변하는 이런 인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130만 비트코인 규모의 레버리지가 증발을 했고요. 그 위쪽에 있던 매도 폭탄이 상당 부분 제거가 됐습니다. 온체인 지표에서는 82,000달러 부근을 고래가 지켜주고 있고요. 거래소 밖에 중장기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점점 공급은 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의 가격만 보는 개인분들께서는 역시나 무섭다, 괜히 비트코인 했나, 코인 안 할 걸, 더 떨어질 것 같다, 비트코인 어디까지 하락하냐, 이런 식으로 느끼면서 전부 다 손절하고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미만 털리고 기관들은 오히려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단순하지만 그 실행은 정말 어려운 문장 하나입니다.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두려움을 조금씩 매수하셔야 될 구간이라는 거. 물론 모든 상황이 한 방향으로 원사이드하게 흘러가진 않아요. 12월 달에 0.25%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하고, 또 시장이 안도 랠리랑 함께 10만 달러 다시 돌파하는 흐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은 기본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이 경우에 지금 86,000달러 부근에서 적정 비중 확보해 두면서 발표 이후에 추가 상승 확인하면서 이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전략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거. 만약에 동결이 나오더라도 이번에는 동결이지만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신호가 나온다면요,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잠깐 나온 뒤에 다시 82,000달러 지지선 확인하면서 천천히 위로 되돌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너무 공격적으로 몰아넣기보다는요, 이 지지선 리테스트 구간에서 분할 매수 이어가시면서요, 내년 1월달 효과를 기다리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겠죠. 그리고 가장 나쁜 경우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금리 동결과 동시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언급하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이것도 머릿속에 한 번쯤은 그려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기적으로 비트 7만 달러 중반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핵심은 이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계좌 전체를 포기하면서 던지는 게 아니라요, 미리 정해둔 손절, 현금 비중,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전략에 맞게 방어를 하시고 다시 저렴해진 가격대에서 차분하게 재진입하는 이 평균 단가를 낮추는 타이밍을 노리는 게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은 정보의 차이에서 나오기보다는 이 심리의 차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남들이 모두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데이터를 보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구조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라는 거. 많이 들어본 문장이겠지만 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현재 시점 비트코인 차트가 하락하면서 생기는 공포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대세 상승장으로 올라타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마지막 관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미 한 가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거는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마음가짐과 실행력이겠죠. 시장은 언제나 열려 있고요. 결국에 끝까지 자기 길을 지키는 사람이 살아남게 되실 겁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괜히 시작했나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드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인데요. 조금만 시야를 뒤로 돌려보면 그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6개월 뒤에도 열리고 1년 뒤, 3년 뒤에도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리플이 지금 이 가격이다라고 해서 1년 후에도 이 가격일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비트코인도 1년 전, 2년 전, 3년 전의 가격을 보면은 그때 왜 이렇게 겁을 냈나 싶은 순간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했었고 누군가는 끝이라고 했었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하락 구간들이 모두 기회였다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뿐만 아니라 종합브리핑 방에서도 예전부터 비트에 대해서 일부 비중으로 분할 매수 타점, 조금씩 모아나가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결국에 물가가 올라가면 전체적인 투자 시장의 상승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만 생각해봐도 짜장면 2그릇, 탕수육, 군만두, 심지어 콜라 1.5리터까지도 포함해서 배달비 없이 배달해주는 세트 가격이 12,000원에서 3,000원이면 배달까지도 가능한 시기가 있었죠. 그만큼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이 투자 시장의 값어치랑 가격도 같이 상승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런 구조 잘 활용할 줄 아셔야지 건강한 우상향의 원칙 매매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비트코인만 보셔도 1억 2, 3천만 원까지 떨어졌던 구간도 지금 와서 그게 저점이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결국에 시장은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했던 자리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기회다라고 부르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나 똑같아요. 나만의 길, 나만의 원칙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힘,
하락장이 와도 심리가 불안해도 결국에 이 시장은 계속 반복되고 계속 열리게 될 겁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원칙을 잡고 가는 분들이 결국에 다음 상승장에서 가장 크게 웃을 수가 있다는 거. 이 코인 시장은 하루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리플, XRP나 비트코인처럼 이 중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요. 이런 흐름들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그리고 수급을 함께 묶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가격 구간 그리고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한 기준선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안내드렸던 리플 전용방에서 설명드렸던 중요 내용이지만요. 핵심 내용 6가지로 노하우 압축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업로드 드리면서 짧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 5강 영상이에요. 리플 바닥 신호 잡기로서 조금 더 쉽게 단기 저점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리플 XRP에 대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 저점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폭락하는 공포 구간에서의 바닥 신호라거나 이에 따른 거래량 움직임이 어떻게 됐을 때 바닥인지 그리고 지지 구간 잡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보조지표를 활용해가지고 하락 음봉 패턴에 대해서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서 6가지 내용 중에 앞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플 전용 정보방 신청 주시면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욕심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단기 저점이라는 이런 중요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중요 타점 찾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지만요.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단기 저점까지도 잘 활용할 줄 아신다면 결국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단기 고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정보방에서 영상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단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제대로 활용하실 분들께서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